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블룸버그 기사 하나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세금 법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국 국채 시장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법안 내용이 뭐고 시장은 왜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기사에 딱 근거해서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상황이 좀 재밌어요. 하원에서는 일단 세금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시장 분위기는 영 축배를 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자체는 하원을 통과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팁 근로자나 자동차 구매자, 또 노년층 이런 분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 새로 들어갔고, 그리고 논란 많았던 그 주 및 지방세, SLT라고 하죠. 그 공제 상한선도 4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걸 어떻게 봤냐? 이게 중요하죠. 발표되자마자 거의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시 5%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5%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많은 투자자들한테는 5%라는 게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 같은 거거든요. 이걸 넘어섰다는 건 장기적인 차입 비용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또 계속 쌓여가는 국가 부채의 진짜 비용이 얼마일지 다들 이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보게 만드는 거죠. 그 5% 돌파가 그런 의미군요. 결국 미국의 그 계속 늘어나는 부채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기사 보니까 최근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2011년에 S&P, 작년인가요? 피치도 했었고 벌써 세 번째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경고가 있었는데 또 강등됐다는 거. 시장에서는 이걸 이게 그냥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재정 문제가 고착화되는 패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앞으로 10년 안에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34%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고요. 지금 한 100% 정도인데 와, 엄청나네요. 네,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기사에 나온 BTG 팩추얼의 존 파스 같은 분은 워싱턴에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비판했더라고요. 그렇게까지요? 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20년 만기 국채 입찰 때 보면 수요가 예상보다 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긴 투자자 입장에선 부채가 계속 늘면 불안하겠죠. 당연하죠. 위험은 커지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걱정되고 정부 이자 부담도 늘어나니까요. 결국 미국의 부채,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하고 시장하고 힘겨루게 하는 모습도 좀 흥미로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인가요? 관세 발표했다가 채권 수익률 확 뛰니까 몇 시간 만에 다시 걷어들인 적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할이 컸다고 하던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법안 협상 때는 그 베센트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었다면서요? 네, 그 정도 기사에서 좀 흥미롭게 다루더라고요. 뭐랄까, 정치적인 의지하고 시장의 압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행정부 쪽에서는 할 말이 있겠죠. 그렇죠. 베센트 장관은 이 법안이 기업 심리를 살리고 투자랑 지출을 늘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뉴트 깅리치 같은 정치 전략가들은 이게 다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입법 성과를 내서 경제를 좀 부양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계산이군요. 네. 하지만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나 CBO, 그러니까 의회 예산처의 그 암울한 부채 전망을 보면 이런 정치적인 목표하고 재정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죠. 하긴 공화당 내부에서도 다 찬성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기사 보니까 랄프 노먼이나 워렌 데이비슨 같은 하원 의원, 또 상원의 주언 튠 같은 중진 의원들도 이 지출 문제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안 상원 통과는 좀 불투명하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로서는 핵심적인 갈등 구도가 워낙 뚜렷해서요. 어떻게든 세금 깎아주고 경기를 부양해서 정치적 승리를 얻으려는 그런 동력이 안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는 채권 시장의 아주 싸늘한 경고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라는 현실적인 압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형국이거든요. 딜레마네요. 그렇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이 성장 촉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출 억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 크고 아름다운 세금법안이
계속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아주 신중해진 채권 시장과 정면으로 딱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과거의 S&P, 피치, 그리고 이번 무디스까지 이렇게 역사적인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경고 신호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재정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참 쉽지 않았던 걸 보면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적 압박, 또 어느 정도의 시장의 경고가 있어야 워싱턴이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문제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